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이제부터는 입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간 지 9시간 만에 수험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홀가분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첫 발걸음이다 보니까 매우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올해는 도내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3,6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결시율은 올라갔습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결시율이 12.98%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 결시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교시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도내 4명의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돼 내년에 수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춘천처럼 강릉에서는 수험생 3명이 병원이나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반대로 점수가 아주 잘 나왔다면 정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에서 과목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선택 과목이 몇 개인지를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서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4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나면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내년 1월에는 정시 모집 전형이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14일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내년 대입 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조선시대 강원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원 감영이 이 발굴과 복원 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600년이 넘는 강원 감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56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종우가 그린 강원 감영 복례각 전도입니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강원 감영의 후원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례각 전도를 포함해 발굴 복원 과정에서 나온 지도와 문헌 등을 토대로 강원 감영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정확히 5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강원도 전체를 관할했던 강원 감영.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수비대의 훈련장으로 광복 이후엔 강원도청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행정용도로 사용되다 2005년 관찰사의 집무 공간인 선화당 권역이 복원됐고 작년에는 후원이었던 복례각 복원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감영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고문서와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로 조선시대 감영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자리가 변동되지 않고 원주에 줄곧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그 원주가 지방행정의 그 중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주시는 감영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19년 해양심충수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국제교류와 산업발전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무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에서 뜨거운 수증기는 날아가고 소금만 남습니다. 수심 수백 미터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충수를 정제해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가 지난해부터 눈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있고 방문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금보다는 비싸지만 나트륨이 적고 미네랄이 많아 최근 고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양심충수를 연구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고성에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양양과 동해,
경북 울릉도까지 해양심충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심충수를 통한 국제교류와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4개국 해양심충수 전문가들과 국내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양심충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되는 해양심충수 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양심충수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극차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날에는 해양심충수 활용의 역사와 해외 활용 사례 심포지엄, 학술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1881년에 시작된 해양심충수 개발은 석유 자원의 대체제로 인식되면서 냉방과 양식,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best use of deep ocean water in tropical areas is for seawater air conditioning applications and for space cooling and for cooling equipment. Equipment runs at higher efficiency if you can cool it down. 이튿날은 해양심충수 취수시설과 양식시설, 특화단지를 비롯해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견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산불이 나면 대부분 헬기로 진화를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잔불 정리가 됩니다. 이 산불 진화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어제 실전 같은 경연대회를 하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각종 장비를 둘러맨 대원들이 힘차게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쉽지 않은 급경사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숨이 턱에 찰 듯 힘들지만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전국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가 21개 산불 진화대가 참석한 가운데 홍천에서 열렸습니다. 물을 끌어올릴 호스를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간 뒤 저수조를 만들고 또다시 호스를 연결하는 힘든 작업을 능숙하게 해냅니다. 오늘 훈련은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산불 특수 진화 대원들이 산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마치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습니다. 훈련이지만 전복된 힘까지 다해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호스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야말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지방에 고장에 일단 진화가 되니까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쓰는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해서. 산불에 대해서 예방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도 열심히 해갖고 혹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꺼야 안 되겠습니까? 산불 진화의 가장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우리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그 초기에 얼마만큼 불을 잘 잡아주느냐가 산불의 크기를 좌우하기도 하고 산속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연대회장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험한 곳에 산불을 끄기 위한 특수 차량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산불 장비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50년 만에 춘천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개편됩니다. 춘천시는 도심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하고 간선과 지선을 연결하는 중앙시장과 춘천역, 호반과 오니, 퇴계와 후평 등 6개 환승센터를 만들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노선은 도심 18개, 읍면 30개 노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10개 읍면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며 시내 노선의 경우 도심 곳곳을 운행하는 지선 14개와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간선 4개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지선은 1번부터 14번, 간선은 100번부터 400번으로 운행됩니다. 그동안 수출 물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향했던 국내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 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의 서명함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국내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옥계를 비롯해 평창과 철원, 양구 등의 파프리카 재배 농가가 대단지로 형성돼 있고 한 해 2,135만 달러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수출길이 다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 세법의 국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 심사 소위가 오는 19일부터 21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시멘트 세법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의됐지만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공장 지역 지자체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시설의 존치 여부가 오는 19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오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곤돌라 시설의 존치와 산림 복구 방안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은 곤돌라와 운영 도로를 올림픽 유산으로 전면 존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산림청은 원칙대로 전면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곤돌라 반을 존치하고 산림 반을 복원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출산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정된 영월군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영월 관내에 거주한 가정에 지급됐던 출산 장려금과 산후 건강 관리비를 출산 직전에 이사했더라도 산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합니다. 영월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최대 300만 원, 산후 건강 관리비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 지구에 공동주택 용지 한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대상은 공동주택 용지 6곳 가운데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 1개 필지로 최고 30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자는 오는 28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 용지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공급됩니다. 해당 용지는 2021년 말부터 건축이 가능하고 2023년 말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수 있어 원주 지역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도내 주거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41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3%가 줄었습니다. 또 도내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도 1년 전보다 50.9% 줄어든 22만 2천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준 것은 주택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풍물시장과 중앙, 제1시장 그리고 육림고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먼저 춘천시는 풍물시장에 예산 54억 원을 들여 비와 눈, 햇빛을 가려줄 비가림 시설 설치를 이달 안에 완료합니다. 또 중앙시장과 육림고개 이용 시민들을 위해 중림동에 예산 40억 원을 들여 고객 편의시설을 짓고 쉼터와 공동 창업 공간 그리고 상인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차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0일부터 또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ITX 청춘은 평소보다 58.5%, KTX는 68.9% 수준으로 운행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그리고 KTX와 SRT의 고속철도의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를 통한 인력 지원과 버스 운행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의 좌판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이 오는 29일에 완공됩니다. 불법 시설물로 방치된 좌판을 철거하고 건축 면적 1,455제곱미터 규모의 새 상가를 지어 수산물 판매장 120곳과 해수 인입시설 등을 설치하는 이번 사업은 20억 원을 들여 지난 8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경관 개선과 함께 관광객 맞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가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는 등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처음 열린 교육혁신협의회에서 강원대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대 교직 캠프 운영, 그리고 강원대 지역교육협력학과로의 도내 교직원 파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와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 쓰지 못한 예산이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예산 집행률은 현재 68%로 전국 평균 71.6%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 19조 4,037억 원 가운데 6조 2,115억 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은 53.5%, 삼척 55.57%, 고성 56.53%로 올해 예산의 절반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이 낮은 것은 재난의 영향과 국비 교부 지연, 그리고 주민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5주 동안 도내 등록이나 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동물 학대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한탄강 주상절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한탄강에 부교를 조성합니다. 철원군은 강이 얼지 않는 날에는 한탄강 트레킹에 차질이 있다며 부교로 트레킹 코스 7.5km를 완성해 관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교가 설치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한탄강이 어는 것과 관계없이 직탕폭포와 승일교 등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